위례 지역 내 상가 비율은 2%, 그리고 약 204만 평 중에서 약 4만 9천 평밖에 안 되는 희소자리, 나머지 98%가 몰려가지고 막 소비를 할 텐데 왜 위례 상가는 공실일까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례 상가가 왜 공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디 자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면적이 다른 것 같은데, 저는 택지정보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나온 그 면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죠. 위례 내 상가 비율은 위례 전체 지역 대비해서 2%밖에 안 된다고요. 자, 그런데 2%밖에 안 되는 이 위례 상가가 왜 이렇게 공실이 많을까요? 이 2%라는 숫자에는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숨겨진 비밀, 즉 그 함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다각도로 이 물건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죠.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리고 굉장히 미시적으로도 보고 거시적으로도 보고, 정말 다각도로 봐도 미처 못 본 부분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상가 분양팀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선도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물건 팔고 떠나면은 그만이고 그 피해는 결국엔 투자자가 그냥 지면은 그만이니까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위례 상가 2%라고. 자, 근데 위례에 거주하시는 분이거나 위례에 한번 방문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2%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내가 가는 지역마다 상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무슨 함정이 속해 있길래 그러는 거지? 자,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위례에 약 204만 평 중에서 약 108만 평이 녹지하고 도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이 108만 평은 204만 평 중에서 약 53%에 해당되죠. 자, 이제 좀 감이 좀 오시죠? 자, 우리가 위례 상가 2%라는 거는 위례 전체 그 면적에 대비했을 때는 2%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에 있는 이 98%가 전부 다 이 상가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기반시설이고 이 중에서 약 62만 평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약 31% 정도만 주택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키고 주 수요층인 그런 아파트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 비율하고 상가 비율, 그럼 얘네하고만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상업시설의 비율은 면적으로 몇 %인가? 자, 계산을 해보니까 약 8%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8%라는 거는 물론 2%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라간 숫자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수치예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위례 상가가 잘 안 된 것은 더 굉장한 핵심이 숨어져 있어요.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1, 2층 상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1, 2층 상가는 엄청난 경쟁을 야기하죠. 그래서 이 주상복합 용지 자체를 상업시설에도 넣고 아파트 시설에도 같이 면적으로 넣었을 때 이 아파트 대비 상가의 비율은 약 16%가 나옵니다. 이 16%에는 이 1, 2층 상가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끝이냐 하면은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위례의 옆 동네인 미사 강변도시랑 이 위례 신도시랑 아파트 층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미사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요. 위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층수 기준으로 약 15층에서 26층 사이 정도의 분포가 돼 있고 평균적으로는 약 20층입니다. 이는 29층 아파트가 질비해 있는 그런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아파트랑은 확연히 다른 거죠. 거의 뭐 한 면적 대비해가지고 3분의 2 정도밖에 인원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평균 용적률 자체가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율은 당연히 주거 면적 대비 인구 수용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19제곱미터당 1명,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3제곱미터당 1명이 수용이 됩니다. 인구 밀집도가 미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는 건데, 이를 비율로 따지면 약 20%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 똑같은 100만 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례는 43,478명이 수용되고 미사는 52,632명이 수용이 되는 겁니다. 즉 위례하고 미사하고 상가 비율을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은 비율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례가 20%만큼을 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위례 상가가 공실로 힘들어지는 거는 이런 수치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상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상가의 대부분이 과도하게 트램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치해 있습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밀집이 돼 있고 몰려야지,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는 건데, 이렇게 뭔가 몰리는 거 없이 그냥 널찍하게 퍼져 있죠. 그냥 산책로상에 이렇게 있는 상가 그런 것들 마냥. 그리고 이 길이 무려 1.3km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보고 보통 스트리트형 상가라고 부르죠.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 없이 길다랗게만 돼 있으면은 몰리는 곳만 좀 몰리고 몰리지 않는 곳은 전혀 사람들이 안 가겠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퍼지던가 뭐 이런
아니면 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최악이고요. 차라리 위례 신도시에서 동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항아리 상권이 있는데 이 작은 시장에서 그냥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낫지, 죄다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금방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자리는 당연히 관심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 상권, 뭐 나름 이제 천 때문에 구분이 돼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뭐 구분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인근에 수요가 없습니다. 인근에 수요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수요를 노려야 되는 건데, 굳이 외부에서 올 만한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 자리 정도밖에 없죠. 특히 이제 도보 상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1층이나 2층 상권은 완전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실이 나는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계획부터가 좀 잘못됐습니다. LH가 무리하게 비싼 준주거용지를 많이 빼가지고 많은 이득을 취했을지 모르겠으나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그런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들로 인해서 1, 2층에 있는 그런 상가들이 너무 무리하게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위례 신서성 같은 경우에도 개통이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카페거리라든지 그런 명칭이 붙는 그런 테마형 상가,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뭐 이런 상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위례 상가는 계속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문제 이외에도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고분양가라든지 아니면 입주 속도 같은 그런 추가적인 문제도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가 위주로 전체적으로 뭐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상가라기보다는 뭐 아파트는 다 성공을 했죠.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실패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도 위례에서 상가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있습니다. 위례에 있는 모든 상가 자리가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죠. 안 좋은 자리도 있고 좋은 자리도 있으나 대부분이 안 좋은 자리이고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위례 상가는 실패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위례에 있는 어느 자리가 과연 돈이 됐던 자리인지 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감이 잘 안 오신다라면은 영상을 다시 보실 때 위례 상가는 왜 망했을까라는 초점보다도 위례 상가는 과연 어디가 좋을까라는 초점을 두고선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해답에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